이강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요르단과의 경기 직전 젊은 선수들과 다투다 손가락이 탈구됐다고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한 가운데 손흥민이 요르단전 패배 이후 한 말이 다시 주목받고 있네요. 소속팀 토트넘에 복귀한 손흥민은 12일 영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했네요. 준결승전 패배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지만 이 역시 축구의 일부라며 정말 아픈 경험이지만 축구로 극복하겠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다네요. 인스타그램에도 경기 마치며 런던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아쉬웠지만 잘 도착했다며 제가 주장으로 부족했고 팀을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랑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이 자랑스럽다고 했네요. 경기 결과에 따라 평소 잘 울기도 해서 울보라는 애칭도 갖고 있는 손흥민이 요르단전에서 패배한 후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손흥민은 종료 휘슬이 울리고 허무한 표정으로 멍하니 한 곳을 바라봤는데 손흥민이 경기 후 꺼낸 말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다 였네요. 그는 클린스만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네요. 또한 클린스만 감독이 요르단전 패배 후 남긴 글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 요르단전 충격패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대표팀이 동그랗게 모여 어깨동무한 사진을 게시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선 한 팀이 돼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네요. 당시 이 글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요르단전 직전 선수들 사이 갈등이 불거졌다는 보도 이후 감독은 팀 내 갈등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네요.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이강인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SNS를 통해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고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며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네요. 이어 팬들께서 저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더 좋은 선수,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네요. 하지만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에는 사과글의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네요. 이강인은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고 글을 시작했는데 축구 팬들은 특히 이 부분을 짚고 있네요. 팬들은 캡틴에게 주먹질한 것을 언쟁이라고 하냐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한편 월드스타 손흥민을 키워낸 손흥정 감독의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손흥정 감독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절대 편해지려고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는 양육에서 무엇보다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거실에서 TV를 없애고 집에 오면 부모의 핸드폰부터 치워두는 게 가정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다네요. 아이들은 부모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며 아이가 태어나면 말은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한다. 누구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하게 된다며 부모는 TV 보고 핸드폰 화면 들여다보면서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하겠냐? 부모라면 배고픔, 불편함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그 모든 것을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고 했네요.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에게 단 한 번도 축구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네요. 그는 많이 뛰어놀면서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떤 아이든 내가 이건 잘할 수 있어 하는 것을 찾게 된다며 흥민이에겐 그게 축구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네요. 손 감독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네요. 그는 손흥민을 지도할 때 체벌을 했다는 것을 예전부터 숨기지 않았는데 성서를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아이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네요. 또한 손 감독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손흥민 선수를 두고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2022년에도 유퀴즈에 출연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흥민이의 축구가 늘 10% 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네요. 손흥민은 아버지의 의견이니 제가 거기에 더 살을 붙일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저도 제가 월드클래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월드클래스라면 이런 논쟁이 안 펼쳐진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네요. 한편 김남일의 빠따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 과거 인터뷰에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며 선수들과 소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네요. 특히 그는 마음 같으면 지금 들어가서 바로 빠따라도 좀 치고 싶은데 세월도 많이 흐르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경기장에 나가야 되는지를 후배들한테 전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네요. 일부 팬들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이 터지자 김남일 같은 선배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입장이며 만약 손흥민이 김남일 같은 무서운 선배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 매체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내분, 누설, 의심되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제목과 함께 해당 사실을 보도했다네요. 매체는 한국 언론사의 주장을 인용해 일부에서는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흘렸다는 의혹도 나왔네요. 클린스만 감독은 불성실한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고 아시안컵 결과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감독을 선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 회장 또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고 요르단전 패배 원인을 선수들 사이의 갈등으로 포장해 여론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네요. 매체는 내부 갈등의 폭로에 감독과 정 회장이 정말 관여하였다면 한국 축구계를 뒤흔드는 일대 스캔들로 발전할 가능성 동향에 이목이 쏠린다고 전했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